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십당.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69%로 3주 연속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67%의 국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비판, 정동영 장관의 구성핵시설 발언 논란 등으로 제기된 한미관계 위기론 역시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워낙 트럼프가 미친놈이라 미국이 화냈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실용 외교에 동의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이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에 대해서 64%에서 69%가 동의했습니다. 미친놈에게 우리의 전자권을 맡기면 불안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국힘 장동혁은 그런 트럼프를 내세워 까불면 다친다고 우리 대통령을 까고 있으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민주당 지지율은 48%, 국힘 지지율은 15%를 찍었습니다. MBS는 정당 호감도도 조사했는데 민주당은 58%로 치솟았고 국힘당은 30%에서 20%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종횡무진 전국을 돌아다닌 결과고 장동혁 국힘 대표가 미국 관광하며 빈손 귀국한 결과죠. 이게 이번 4월 달에 정청래 대표의 동선이라고 합니다. 경기, 제주, 충남, 경기, 경북, 전남, 강원, 전남, 부산, 경기, 경북, 경기, 충남. 야, 정말 종횡무진이네요. 쉬는 날도 거의 없고 효율적으로 동선을 최소화하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요청이 오는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15일 부산 갔다가 16일 경기 안산을 가더니 18일 울산을 가고 19일 경기 성남을 갔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동혁은 4월 초에 인천과 제주를 간 게 다였고 10일간의 미국 관광을 다녀온 이후 오라는 데가 없으니 동선 또한 없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네요. 하지만 장동혁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기자들이 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물었더니 장동혁은 저륜해서 그랬다 라고 답했답니다.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장동혁이 잘해주고 있는데 조중동부터 국힘 내부까지 장동혁 끌어내리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MBS 여조 관련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국힘당 지지율 15%, 2020년 창당 이래 최저치. 그리고 조선일보의 칼럼도 재밌습니다. 국힘 찍어 장동혁 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국힘을 찍어주고 싶어도 장동혁 살아날까봐 주저된다는 게 영남권의 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정권 심판이 아니라 장동혁 심판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 장동혁 심판 선거다? 갈 때까지 갔네요. 자,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장 대표 선거 지휘에서 손을 떼고 용단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채널A가 재미난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게 현재 국힘 의원들의 마음이다 이거죠. 의원들의 마음은 6월 3일 이후에 가 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6.3 지방선거 이후 당권 투쟁이다. 이런 속내는 계파의 구분도 없다. A 재선 의원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는 숨만 쉰다. 아무 일도 안 한다. B 중진 의원은 선거 전까지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년 동안은 조용히 지내기로 마음 먹었고 이를 지키는 중이다. C 의원은 당내 권력투쟁이 최우선인 게 어느 순간 보수정당의 기질이 됐다.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를 판에 지금 같은 각자 도생 상황에선 전패가 확실하다. 자, 그러면서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경원, 윤상현, 배현진, 김재섭, 신동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돌아 계속 나경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세훈도 있겠지만 당대표 후보로 지금 거론하면 낙선을 미리 인정하는 꼴이니까 숨기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박원석 전 의원이 국힘 언더찐윤의 당권 장악 시나리오를 누설했습니다. 장 대표를 세웠던 핵심 친윤 세력 이른바 언더찐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임기가 6월까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곧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해당 시기와 맞추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야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들어설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여전히 언더찐윤이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썰과 함께 주요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 참패 이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을 하잖아. 그 비대위원장이 다음 당대표 선거 룰 세팅을 하잖아. 즉 비대위원장을 먹어야 당권을 먹는 거야. 그런데 언더찐윤 송원석 원내대표의 임기가 6월로 애매해.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어. 그러니 5월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과 맞춘다는 명분으로 우리도 원내대표를 미리 뽑자. 그러면 잘릴 위험 없는 언더찐윤의 원내대표가 비대위 구성, 당권까지 먹을 수 있어. 이런 짱구를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머리로 선거를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만큼 장동혁은 이들에게 꼴통이고 벽창호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협잡질을 해도 눈치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선거도 확실히 망하자는 거예요. 어설프게 망하면 장동혁이 부활한다. 우리 편이 당권 못 잡는다. 정리하면 조중동은 장동혁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국힘 실세들은 새판 짜기에 들어가고 지지층은 국힘 찍어 당대표 살면 어떡해요? 정말 개판입니다. 게다가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장동혁 면전에서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김진태의 워딩입니다. 당장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 후보 말을 좀 들어달라.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주면 좋겠다.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 자, 여기에 옆에 앉아 있었던 장동혁은 김진태 발언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장동혁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자 해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야, 남들은 다 알아들었는데 바보 전략까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힘의 각 시도당은 자체 선대위 구성으로 장동혁을 패싱하겠다.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했고 부산에서는 한동훈 살리자며 부산 북구갑에 부공천하자라고 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만히 있을 장동혁이 아니죠. 오늘 국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의 멋진 반격이 나왔습니다. 해당 행위한 후보는 즉각 교체하겠다. 그리고 자체 선대위는 안 돼. 중앙선대위를 꾸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다 공천에 관여할 거야. 한동훈 살리는 무공천은 어림도 없다는 뜻을 밝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이 즉각 개겼습니다. 거울이라도 보고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가? 사상 최초 15% 당대표다. 최악의 해당 행위는 후보들 발목 잡고 당의 경쟁률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장 대표의 모든 선택임을 본인만 모른다. 하다하다 후보들 겁박까지 하나 차라리 미국 가시라.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장동혁 오지 마라인가. 어제 강원 행위 어지간히 속상했나 보다. 민주당과 싸워 이기려면 장 대표가 없어야 하는 현실을 본인이 만들었으니 후보들도 어쩔 수 없는 지극히 애당 행위가 아닐까. 장동혁 패싱은 해당이 아니라 애당이다. 그러면서 배현진은 17개 시도당에서 내는 후보는 최고위가 반려해도 결국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국힘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이 반란의 깃발을 들었네요. 망하자는 거죠. 장동혁만 끌어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힘 지도부 빼고 조중동 국힘 의원들 지지층까지 일치 단결해서 장동혁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동혁 살리기를 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당대표 여론조사 전화라도 받으시면 장동혁 잘한다고 답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장동혁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칭찬들을 하지만 진짜 전략자산은 그 언더 찐윤들 아닙니까? 김문수 밀어올렸다가 뒤통수 맞고 대선 망치고 장동혁 밀어올렸다가 뒤통수 맞고 지선 망치고 또 누굴 밀어올렸다가 뒤통수 맞고 총선까지 망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정치의 10당 구독은 건강입니다. 마치겠습니다.